오늘의 주제가 바로 집입니다. 집. 자,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독립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찾는 게 바로 원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요즘 원룸 쪽 사정이 어떻습니까? 원룸 쪽은 이제 1,065 정도가 이게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원하시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저도 20살 초반에 자취할 때는 막 뭔가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럼 어떤 방식인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발품을 팔진 않고요. 네. 자신의 조건을 이제 광고 플랫폼들을 먼저 손품이라고 하는데 네.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조건을 아, 봐서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사진을 보고 네. 조건을 보고 연락을 해서 미팅 예약을 잡고 어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전형적인 이제 호구를 당하는 건데 네. 어플로만 보면은 이제 가격이나 좋은 사진이나 크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런 거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과장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라는 거예요? 네. 가짜 사진을 올린다고요? 크게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예. 그 방 사진을 조금 과장되게 방이 있지만 좀 과장되게 조금 노출하는 경우가 있고 예. 아예 없는데 있는 방처럼 속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네, 아예 없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이제 허위 매물을 올릴 때 평수를 뻥튀기를 시켜요. 그거 줄일 수가 없는데요? 수는 그거 어떻게 서류 할 수가 띄면 나오는 거잖아요. 아, 서류를 띄는 거는 보통 다세대 주택이 보일 수 있고요.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실 하나하나의 평수를 맞아. 서류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 나 몰랐어. 그렇게 되면 4평짜리를 광고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7평, 8평으로 광고를 해서 손님들을 만납니다. 일단 만나는 네, 거예요. 일단은 만나서 집을 보게 되면 예. 당연히 누가 와도 작죠. 다른 집 작죠. 없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겠죠. 손님이 이 집을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뭐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월세나 단기 계약, 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전대차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아, 알고 봤더니 뭐 며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서 이 집은 너무 위험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미팅을 나가기 전에 이 매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12년을 일을 하면서 네. 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죠? 정말 극성수기에도 일부 매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지. 네. 근데 그렇게 이런 극적일 순 경우를 없죠. 네, 겪으시는 맞아, 손님들이 맞아. 너무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아하. 이런 방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광각 카메라로 넓게 좀 찍어놨어요. 근데 이 방은 못 보나요? 한 100에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아, 30인가요? 그 관리비까지 하면 30만 원이죠. 아, 330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100에 18짜리 보고 왔는데 갑자기 지금 300에 300에 30짜리. 실제 있는 방을 소품을 다 가져다 놓고 광각 카메라로 예쁘게 찍는 거예요. 딱히 나쁘진 않은데 운전하고 다른 바 없는 방이에요. 이게 누가 살겠어요, 여기서. 괜히 아니 일부러 본인이 올려놓으시고 누가 살겠냐고 그러시네. 아, 이제 이러면서 다음 방들로 넘어가는군요. 아, 300에 30짜리. 이 저 중개인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겠네. 이게 혹시 얼마인지 다시 여쭤봐도 이거 300에 30이요. 관리 포함 30이에요. 아까 먹는다는 좀 더 사람 사는 집. 더 사람 사는 집 같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더 깔끔하고. 새로 다 했잖아요. 커튼도 이번에 새거 달아놓고. 이거 봐, 방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맞아. 따뜻하잖아. 그 앱으로 봤을 때는 싸서 여기 이 동네로 오려고 해서 100에 10으로 시작했는데 다 3배가 뛰어버려가지고 일단 흔히 100에 10, 100에 20 그런 걸 찾는다. 그러면 저는 못 구해드려요. 진짜로. 100에 10의 원룸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제가 가서 살게요. 있으면 제가 가서 살게요. 아니 그럼 근데 광고를 올리면 안 올렸잖아요. 되죠. 광고에 그냥 그렇게 가격이 올라오면 사실 제일 좋긴 할 텐데 광고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조금 미리 알고 왔으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가격 변동은 다 변해요. 가격은 계속 변한대. 나오고. 해산물이야. 그냥 일단 미끼인 거네요. 사진을 잘 찍어서 광고를 하는 것 뿐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리고 오게끔 하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집들을 꼭 소개를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또 드리자면 예. 지금 저렇게 가격들이 저렴한 집들이 있잖아요. 예. 누가 봐도 안 나가는 집. 근데 거기서 또 수수료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가령 법정 수수료는 10만 원인데 20주께 30주께 그러면 중개사들이 돌려요. 많이 주는 집으로. 예. 중개사들이 강력하게 권하는 집들을 보면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저 좋은 방을 소개해 주려는 진짜 맞아요. 좋은 부동산들 네, 많거든요. 많죠. 예. 제대로 된 그 원룸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 복비관이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물을 쭉 리스트를 보실 때 유독 싼 집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걸으세요. 걸러요. 네, 일단 거르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거꾸로 예. 동일한 집 같은데 비싼 집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실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진짜니까. 이 강이 바로 빌라 영역입니다. 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지난해 초부터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벌써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아파트 2.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와, 많다. 전세지용님, 이 빌라 영역에서 어떤 식의 쪽집게 가외를 해주실 게 있는 거죠? 바로 이 전세 사기가 이 빌라 부분에서는 전세 사기. 핵심이 전세 사기. 말만 들어도 무섭다. 요즘 이 다양한 전세 사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요? 많이 들었어. 그 이현희 씨가 이제 뭐 집도 괜찮고 이제 값도 싼 이 빌라에 네. 전세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요. 네. 예. 근데 이 중간에 갑자기 이 집주인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매매를 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만기가 돼서 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네. 알고 보니까 이 중간에 바뀐 집주인 임대인이 뭐 신용불량에 뭐 국세 체납까지 있고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체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세금 이제 날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어머. 아니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없지. 아, 피해를 왜 이 사람이 봐요? 그렇죠. 뭐 전세금은 원래 이 집주인이 챙겨서 이제 툭툭 날라버렸기 때문에 빌라는 이제 그대로 전세금이 비어 있는 이제 깡통 전세가 짜고 됐던 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지금 임대인들 이 교체되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심층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랄랄입니다. 지금 만나볼 제보자의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피해 대상 30대 직장인, 피해 장소 파주에 위치한 신축 빌라. 작년 2월 신혼집으로 구한 전셋집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고 심지어 집이 압류까지 걸린 상황. 피해 전세금만 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전세금은 2억 3천이었고요. 대출은 이제 거의 2억 정도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변 분들이 보증보험을 들었냐고 전세보증보험. 네,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아 보증보험을 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중개업자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더니 네. 그제서야 이제 집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네. 집이 압류가 됐다라고. 집이 압류가 됐다고요? 네. 원래 이거 통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 주인분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자기는 이미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매를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해라. 현재 주인을 만난 적이 없고 대리인을 만났었다. 대리인이 와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명의를 바꾸고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대리인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전 주인도 못 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다. 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집을 매매를 했는지 전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뭔 얘기예요? 뭐예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부동산에서 파주에 있는 빌라 거래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르겠는데, 그거. 100번지 파주 야당. 모르겠어요. 예. 아니, 주인이 김씨인데 잘 몰라요? 주인이? 그런가, 예. 아예 계약했던 부동산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주인도 부동산이 그렇고 현재 제발이네. 주인도 다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신 거예요? 전세 무효 소송으로 이제 승소한 상태거든요. 그 경매를 진행을 하면은 현재 주인이 지금 밀린 세금이 좀 또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경매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을 제하면은 제가 손해 보는 액이 거의 억 단위로 이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 와이프도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그 아기가 조기 출산을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와이프한테도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빌라팔이라고 흔히 말하는 빌라팔이? 빌라팔이? 뭐 빌라촌을 좀 가보시면 집 팔아드립니다라든지 막 이런 현수막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빌라팔이? 빌라팔이에요, 그런 게?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얼마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3억이요. 그럼 3억 외의 금액은 저희가 다 수수료로 용역비로 저희가 다 투치하겠습니다라고 하고요. 3억은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알아서 팔겠습니다. 이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좀 지원이 잘 되고 금리도 낮고 이제 70, 80, 90까지도 요즘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은. 이걸 전세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3억짜리를 4억 정도의 전세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4억짜리를 했을 때 대출을 은행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세라는 게 조금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세를 이제 조금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감정평가사들. 근데 이제 국가에서 공인자격증이니까 손발 다 맞추는 그거를 4억으로 하면 이제 대출 상담사 대리나 가장급에서 그냥 눈 감고 승인을 하고 뒤에서 뽀찌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다 한 편이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세 대비 3억짜리 집이 90%면 3억 6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다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 정체는 그럼 뭐예요? 이제 이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신용불량자나 뭐 노숙자 아니면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당하시는데요. 수수료 이제 쪽으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고 이제 명의를 이전을 받는 건데요. 이 명의를 산 뒤에 이 세입자 몰래 이 집주인을 이제 바꾸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네요. 야, 이렇게 짜고 들어오면 뭐 힘이 없어요. 그거 맘먹고 사기치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시세가 있는데 뭔가 웃돈을 이렇게 붙인 매물을 원래 부동산에서는 좀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알이라고 해서 알? 알은 또 뭐야? 알이 뭐예요? 계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리베이트의 약자인 알인데 리베이트. 알파벳 알로. 법정 수수료보다 몇십 배 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럼? 알을? 이제 뭐 평균적으로 한 800에서 1,500 정도 시세가 되어 있고요. 알만요? 네, 알. 부동산이 받는 알 정도만. 와, 네, 엄청 아까 세네요. 말했던 그 제일 많이 본 게 최대 4천만 원. 4천까지요? 네, 3억 전세에 4천. 와, 대박이다. 알이 어마어마하네. 3억 같은 경우가 법정 중개 수수료로 하면은 한 네. 75만 원 정도 밖에는 안 되는 75만 원이 지금 4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되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조금 반환을 아니 받으시는 수밖에 경매하면 없습니다. 다 유찰돼가지고 뭐 반 정도의 빌라를 나가던데 그럼 진짜 내 돈 다 생으로 잃는 거네요. 집과 함께님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하신 적 있다고요? 변호사님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문에 뭐가 막 끼워져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매 개시가 됐다는 통보예요. 제가 이런 일을 늘상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변호사한테 이렇게 전세 사기가 오니까. 변호사 사기를 당했대. 다행히 저는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좀 안전하게 좀 보증보험도 해놓고 어떤 확정일자라든지 우선순위 다 꼼꼼하게 다 챙겨놓고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그런 보증보험을 통해가지고 보증금을 잘 돌려받았는데 지금 뭐 중요 포인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맞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전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임대인한테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이 보증보험에서
세입자한테 우선 돈을 줍니다. 미리. 그리고 보낸 다음에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집주인한테 청구해줘요. 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일단 돈을 안전하게 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돈 들지 않아요? 보통 2억 정도 이제 전세라고 한다면 네. 1년에 2, 30만 원 정도, 그래도 이건 2년 드는 게 하면 낫지. 50만 원 내외 그 정도 선에서 보증료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2억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20만 가입하시는 원은 것을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자 그러면은 집주인이 전부 다 해줘요, 보통? 동의해줘야 어때요? 되는 거죠. 최근에는 동의가 필요 없게 이제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세입자가 네. 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네. 그리고 아까 안심전환 대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전세 대출 상품에다가 플러스로 보증보험을 같이 껴주는 상품이에요. 오, 네. 좋다. 대출 플러스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같이 껴있으면 너무너무 안전하겠죠. 예. 대출 플러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예. 합쳐진 거. 이제 마지막 3강인데요. 대중적인 거죠. 아파트. 2020년도 한국감정원이 추산한 연간 국내 아파트 관리비 지출 규모는 우리나라는 20조 원인데요. 그 입주민에 낸 소중한 관리비가 만약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아니 안 근데 되죠. 관리비는 맞아. 어떻게 우리가 뭐 안 있어요? 보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봐요, 이렇게 쓱. 그러니까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파악하려면 먼저 이제 아파트 시스템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대표에서 이제 그 월 1회 회의를 통해서 그 안건을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리실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아파트에 제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동대표 회장. 누군지 아시겠죠? 회장이 사인을 해야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실행이 게 되는군요. 이제 관리실 직원 월급도 사인 안 하면 안 나가죠. 지급이 안 되고.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90도 인사 받고. 예. 당신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금방 이 주인이 시키는 건 하면 돼. 안하무인격이죠. 그러니까 모든 회의록 그런 것도 자기가 고쳐요. 마음대로. 다. 고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그냥 고쳐버려요. 어떤 회장님은 1년치 그 예산이 860인가 870인가 그랬는데 자기 회장실을 만들어요. 회장실을 만들어서 뭐 냉장고, TV, 소파, 풀옵션 딱 챙겨놓고 명패 그리고 명함 금으로 된 명함 금명함 20만 원짜리 대형 공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300만 원 이상은 규모는 다 이제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입찰 공고문을 올리는데 문제는 이 입찰 공고문에 있어요. 여기에 암호가 숨어 있다고요? 네. 그냥 참가 자격도 지금 정확하게 공지가 돼 있거든요. 여기 암호가 있대잖아. 특허 제10 이게 약간 좀 수상한데요. 어디가? 어디가? 뭐 협약 여기가 좀. 참가 자격. 하신데요? 맞아요? 예, 소수의 업체나 해당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가 자격에서 미리 선정을 해놓은 거를 맞춰서 자격을 썼다 이거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 얼마, 쭉쭉쭉쭉 이제 줄어. 아니 그러면은 그 업체의 내용을 그냥 다에다가 나열을 해놓은 거네요. 이제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특화나 기술 제휴. 와, 이건 진짜 몰랐다. 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다. 그러면 동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는 민원이고요. 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주민들이. 노조 같이. 근데 이게 말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거 안 그래도 벽보에 딱 있는데 우리 특허 있어? 엘리베이터 있어. 특허 있네. 동대표 나오라 그래. 내가 홍구들의 비밀 과외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암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이게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이거 거울 아니고 그렇죠. 이거만 보시겠네. 특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 일부. 잘못되게. 예, 일부만. 특허는 좋은 거죠. 이렇게 네. 큰 공사를 통해서 리베이트 받는 거 말고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 피해 보상금 갖다가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옆에 뭐가 이제 개발이 되다든가 기부금이라고 해갖고 발전 기금이죠. 발전기금으로 네,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해서 이제 받은 거를 금액을 속이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냥 내가 뭉개줄 테니까 나한테 3천만 줘. 1억 다 낼래, 3천만 낼래. 뭉개줄게 그냥 대충 해서. 무마시켜줄 그렇죠. 테니까. 그리고 누가 뭐 주민분들이 막 나서 그러면 정보 제공하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그게 더 싸게 높이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지서를 보시면 경비비하고 청소비가 있어요. 네. 그거는
연단이 계약이에요. 인원수가 딱 똑같이 돼 있어요. 가격이 변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변동이 된다면 100%입니다. 그거. 100%입니다. 100%. 네. 그리고 K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주변 단지와 우리 단지가 관리비가 월 관리비가 비슷한지 같은 평형에 그 회의록을 조금 자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록은 저희가 요구하면 항상 저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걸 공개하도록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줘야 계속 찔끔찔끔하겠죠. 현희 씨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여기를 싹 고쳐요, 여기. 머리가 빠졌지. 뿌리가 없는 솜털이라고 저희가 그거라도 귀하네. 그래서 호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남의 코를 빌려서 애프터가 좋으신 분을 먼저 찍거나 비퍼를 만드는 과정. 풍성한 분을 찍어놓고 뽑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야. 밑에 거 하나도 없다. 가슴 보형물을 다시 재소독해서 다른 환자한테 썼다는 거예요. 부작용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한 명한테 쓸 용량을 4명한테 분주해가지고 너무 무서워. 소름 끼쳤어. 탈모약을 먹지 마라. 모발 이식하면은 엉망이 된다.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 사실들 알았었어 난. 이걸 모르세요?